사실 이 경기교육청 모의고사의 정답률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 저 정도 오답률이 나오면 역대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애들이 했냐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신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체력적으로 애들이 소진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변수는 20에서 24까지야. 여기서 시간을 좀 질질 끌었을 것 같아. 보통 일부 애들은 주장 제목 요지 뭐 여기서 듣기 들으면서까지도 나가는데 그렇게 편한 소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원님도 알다시피 백그라운드 날리기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사실 21번 선생님이 과학에 대한 개인적인 탐구 때문에 아는 소재야. 21번 이과 애들은 알았을 것 같아. 지구과학하는 애들. 22번도 만만치 않았고 그다음에 23번은 언론에서 자주 나왔던 소재인데 고3이 이런 소재를 알 리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친숙한 소재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고3 입장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소재의 난이도나 구문독해 난이도 24번이 제일 심했어. 근데 20번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래도 20번이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높은 이유는 얘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차분하게 풀었을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이 쫓겼겠지. 자, 한번 보자고. 자, 요즘에 거의 유행이야, 유행. 사실은 6, 9, 11월 수능에도 AI는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안 보지만 선생님 이제 영어 원서 이제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면 매달 한 3-4권씩 AI 관련 책이 나오는 것 같아. 그것도 읽어볼 만한 책으로. 그러니 뭐 AI 폭주인데 봐봐. AI 기술은 강력하다라고 했고 그것은 자 이런 표현에 눈여겨봐야 돼. 이런 표현은 언제나 나올 수 있어. 자 트랜스포머티브 하면 사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뭐 역동적이다, 변환적이다 뭐 그런 얘기야. 사실 이 문장만 갖고는 얘가 어떤 역할인지 우리 몰라. 그치? 그러나 자 봐봐. 최근 들어서 AI에 대한 하이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단어야. 과장이야. 과장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갑자기 God 컴플렉스라고 했어. God 컴플렉스를 초래해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God 컴플렉스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야. 대체 이하를 보는데 이때 포지션이 동사야. 명사가 아니라. 그치? 그것은 그 기술 분야의 어떤 지도자들 그러니까 AI에 종사하고 있는 뭐 알트만 같은 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 기술 리더들이 뭐로? 어소로트 어떤 권위 있는 목소리의 대변자인 것처럼 자리매기끔 했다는 거야. 뭐에 관해서? 사회 문제인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비판이란 말이야. 그들이 만들었던 AI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나 뭐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야기된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권위 있는 대변자처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범죄자가 해결자가 되는 거야. 범죄자가 판사가 되고 있는 거야. 말 조심해야지.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뭐가 떠오르는데 봐봐. 그러면서 과학자는 어떤 혁신가에게 사회적인 어떤 혁신이나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해. 다시 또 반복이야. 역접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야. 자, 그러나 봐봐. AI가 과장된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 AI 창업자. 당연히 거기서 AI에게도 과장되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웃긴 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의 어떤 창업자 중에 한국 과학자가 포함되어 있거든. 이 사람이 발표했더니 뭐 이제 누구냐 컴퓨터 그래픽 만들다가 요즘에 AI 칩 때문에 유명해졌던 황이라는 애가 있어. 걔가 또 기습 공격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마치 걔네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근데 여기 나오는 거야. AI나 과학기술의 어떤 과정으로부터 이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니래. that work, 그러한 일들이 어떤 식으로 도덕적으로 판단받아야만 하는지. 즉, 그들은 당위적이거나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야 우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야. 우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야. 리더는 부정의 반복이지. 또한 디스니 아주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 양부절이야. 해당 분야에서 얼마만큼 천부적이고 천재적인과에 상관없이 그렇지? 아주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가 저절로 권력이나 돈이나 정치
즉 이거는 과학기술이지만 이건 사회적인 거지. 이 사람이 지금 문제 제기한 거는 뭐냐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야. 그치? 사회적 문제, 복잡한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정치를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이건 지금 누구? 걔 있잖아. 트럼프 들어가서 연방정부 했던 애. 난 걔 이름이 맨날 안 떠올라. 전기차로 유명했던 애.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자, 머스크. 걔가 사회적인 그런 문제의 대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자, 그것은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 장차 미래에서 그들 제품의 어떤 사용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어떤 정치학과적인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계속 비판적이지. 그럼 사실 여기서 속도가 빨라졌어야 돼. 근데 이제 과연 얼마만큼 도덕적 책임과 과학적 책임을 구별하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해법과 과학적 해법의 차이를 비교해주면서 쓴 거야. 아주 독특한 서술 전략은 뭐냐면 여태까지 보던 서술 전략은 아니야. 부정문과 비판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비교를 해주고 있어. 계속. 사회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문제, 이윤의 문제와 사회정치적 역학관계의 문제. 그치? 봐봐. 사실 그러면서 봐. 재밌는 거는 이 입장이 이제 동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가치 판단의 영역이야. 이 문장 해석돼? 오히려 AI가 일으키거나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발전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 판단의 주체라고 얘기했냐면 이 입장에 대해서 동조할 수도 있고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 도우즈. 이미 AI가 가능해진 worker surveillance, 근로자에 대한 어떤 감시체계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 AI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노동자적인 어떤 권익이나 아니면 근로자로서의 권익, 그런 것들이 침해받는 그런 곳에 처해 있는 사람, 그치? 근로자라는 거지. 또는 트랩, 갇혀있는 사람이야. AI가 내리는 의사결정의 악몽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여기서 사실은 주장은 끝난 거야. 응?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봐봐. AI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인데 훨씬 더 광범위한 사람들 집단이 미래를 형성하고 미래를 AI가 만들어낸 미래를 형성하는데 관여하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 당사자 모두지 이익을 얻고 있거나 주도적인 어떤 과학자, 선도적인 과학자에게 의견을 맡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주장 없어. 그치? 자, 그리고 instead of 끊임없이 누구에게? architecture. 자, 미래나 그것이 저지른 여러 가지 해악이야. 이때 이름 명사야. 해악의 어떤 해결책을 AI에 기반한 어떤 아키텍처의 턴트가 의존하다지. 의존하는 대신에 AI가 사회로 도입되어지는 것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포괄적인 이해 당사자 모두들의 우리말로 하면 중지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대비 아니고 윤리적 문제도 아니야. 높은 접근성도 아니야. AI 전문가가 아니고 5번이지. 그치? 근데 친숙한 소재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글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를 엄밀하게 비교되지 않은 형식으로 쓴 게 아니라 부정문 또는 비판문에서 암묵적인 비교대조를 한 거야. 계속해서. 오케이? 응?